안녕하세요. 닥터케이 피부과 전문의 개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홍조의 여러 원인들 중에 병원에서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홍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사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모낭충염, 그리고 갱년기성 감정홍조, 그리고 여드름성 홍반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사라고 함은 영어로는 로자시아라 그래서 장밋빛의 피부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한자로는 술주자에 주사코 사자라고 해서 술을 먹지 않았음에도 술을 먹은 것처럼 코가 빨갛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 피부염에는 우선 얼굴만 빨개지는 안면 홍조용이 있고요. 여드름은 아니지만 뭔가 염증성으로 도돌도돌 올라오게 되는 굳은 농포형이 있고, 원래 이름대로 코가 빨개지는 주사비, 주사코를 동반하게 되는 형태가 있고, 심지어는 눈까지 빨개지는 안구주사형까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 피부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피부에 접촉이 됐을 때 피부염으로 인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접촉성 피부염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드름과 그 후유증으로서 생기는 여드름 홍반,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홍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피부 문제에 대해서 스테로이드 등의 성분의 연고를 너무 장기간 도포하게 됨에 의해서 불필요한 면역 억제가 이루어져서 데모덱스 등의 모낭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세균 등의 언밸런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과증식하여 생기는 모낭충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이러한 스테로이드 등에 의해서 유도되는 모낭충염은 이렇게 도돌도돌 나는 병변을 몇 개를 똑똑 떼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형태의 데모덱스 모낭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앞서 말씀드린 홍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러 피부염들은 우선 약으로 해결이 되는 것과 약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약으로 해결되는 것은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생겼을 때 생기는 도돌도돌한 염증이 뭉쳐서 생기는 컨디션들은 대개 약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굳은 농포성 주사 피부염처럼 홍조도 있으면서 뭔가 도돌도돌 난 상태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의 연고나 경구약을 복용 혹은 도포하여 이런 도돌도돌 난 컨디션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버맥틴이라고 하는 기생충을 잡는 성분의 연고, 수란트라라고 하는 연고 등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먹는 메트로니다졸 항생제 성분이 아닌 바르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로젝스라고 부르는 연고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등으로 인해서 생긴 홍조 등은 염증 상태, 피부염 상태를 완화시키면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없더라도 타크로리무스 혹은 피메크로리무스 성분의 프로토픽이나 엘리델과 같은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드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젤라익 애시드 성분의 여러 연고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피부염이라든지 혹은 여드름 상태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특히나 아젤라익 애시드는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나 혹은 소아에게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드름과 주사 피부염은 경구약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미노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이런 약들을 우선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여드름 혹은 굳은 농포성 피부염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말씀드린 약들을 저항하는 경우 피지 조절제로 알려져 있는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경구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에 저항하는 주사 피부염 혹은 피지 분비가 많은 형태에서는 특히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으로 해결되는 컨디션도 있는 반면에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컨디션도 있는데요.
혈관만 늘어난 안면 홍조만 동반되었을 경우입니다. 우선 바르는 약으로서 브로모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에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미르바소라는 연구가 몇 년 전에 국내에 출시가 되었다가 그 이후로 몇 년 뒤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바르는 약으로서 안면 홍조를 해결하는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구약으로서는 카베디롤 그리고 프로프라놀 성분의 약들이 어떤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떤 감정 변화에 따른 홍조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내과적인 컨디션을 고려하여서 처방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홍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만으로 해결되기 힘든 홍조, 그러면 답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V빔 퍼펙타와 같은 펄스 다이 레이저, 혈관 치료를 위해 고안이 되어 있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레이저들은 안면 홍조, 특히 얼굴에 늘어나 있는 혈관들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주로 야기하지는 않고 이런 홍조라든지 붉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고 붉은기는 결국에 나아가서 피부 민감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개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최소 3 내지 5회 정도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장점은 치료를 받아도 이전 버전의 V빔 레이저에서 생겼던 멍이라든지 붓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면 이렇게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안면 홍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붉다라고 생각되는 컨디션들에 전반적으로 V빔 퍼펙타와 같은 펄스 다이 레이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붉은 튼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드름 붉은 자국, 그리고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인해 생기는 초기 흉터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홍조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환들을 설명드렸고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닥터K 피부과 전문의 김주원이었습니다.